네, 신라젠에 또 이슈가 나왔죠. 그래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라젠은 참 많이 다룬 종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체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슈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새로운 것은 아니고 예전에 그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올려드렸죠. 신라젠의 임원의 그 주식 매도. 그런데 그 이후에 네, 1,400의 임상 3상 성과에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원이 이제 기존의 그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임원의 주식 매도로 인해서 신라젠의 주가가 하락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1,400의 3상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임원이 이제 그 부분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좀 필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게 이제 현실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제약바이오주의 분위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은 꾸준하게 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흐름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런 이슈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악재가 100% 소화가 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주가 바닥이라는 데는 저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반등할지 그 부분들은 최소한 이번 주까지는 좀 흐름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라젠을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이제 주가가 하락할 때 그 임원의 주식 매도 이슈가 있었어요. 그때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영상을 올려드렸고, 근데 그 이후에 이때죠. 이때 이제 점화가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날짜로는 이제 8월 초인데, 그래서 8월 초에 그 신라젠의 사실상 뭐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신라젠이 네, 1,400에 대한 부분들, 1,400 쇼크라고 볼 수 있겠죠. 글로벌 임상 3상 중단 권고를 받습니다. 글로벌 임상 3상 중단에 대한 권고를 받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때도 영상을 찍어드렸고 이때도 아마 올려드렸을 텐데, 그래서 이 중단에 대한 부분을 미리 알고 임원의 주식 매도가 있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조사는 좀 필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오늘 이 관련된 이슈가 연계가 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임원의 이제 주식 매도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겠다라고 이제 밝혀진 거죠. 그래서 내용은 이제 다 말씀을 드렸어요. 1,400의 무용성 평가를 앞두고 이뤄진 보통주 대량 매각과 관련해서 이 신라젠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냐 그렇지 않냐 이거죠. 네, 주식 매매를 할 때는 이제 보통 다 공개된 정보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트 같은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내부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매매를 했다면 네, 그것은 엄연한 이제 불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신사업 추진을 담당하는 고위 간부였던 신모 전무가 보유 중이던 보통주 16만 7,777주입니다. 이게 이제 적은 양이 아니에요. 88억 원 정도니까 엄청 큰 양이죠. 이걸 이제 사회에 걸쳐서 전량 장내 매도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시기가 진짜 오묘하단 말이에요. 팩사뱅 글로벌 인선 상산 중단 권고가 나오기 네, 불과 3주 정도, 3, 4주 정도 전에 이제 대량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분명히 내부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리고 이제 회사가 어찌되었던 간에 결과를 몰랐다고, 그러니까 이 신모 전무가 결과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임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혹은 이제 임상 결과가 불안정하다고 해서 임원이 보유 주식을 매각하는 것도 실제로 이제 팩사백의 중단 권고 소식을 알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뭐 권고사직을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도 이제 나왔었던 상황인데 사실 그때는 신라젠 측에서는 분명히 좀 부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임원의 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것이고 신라젠의 임상 결과 그 팩사백의 임상 결과를 미리 알고 매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반발을 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측의 얘기일 뿐이고 사측이 이걸 알았다고 해서 네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매도한 겁니다 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은폐한 게 아니냐. 네, 이런 의혹을 벗어날 수가 없었고
그 부분이 이제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면은 그냥 진행하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상당한 정황이 있고 실제로 위법의 소지가 상당히 다분하다라고 할 때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확실한 것을 일단 압수수색해서 회사를 벌집처럼 쑤셔놓고 보자라는 식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정황이라든지 꼬투리 그런 부분에 대한 심증이 강할 때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분명히 필요할 때 압수수색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대상은 그 일부 임직원에 국한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자체를 전수조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기업이 그 미공개 정보를, 그러니까 기업의 임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라는 의혹이 있는 것만으로도 기업의 신뢰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 신라젠이 중요한 것은 신라젠의 이제 개별적인 그 기업으로서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신라젠이 미치는 제약바이오주의 그 영향 그것이 절대로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의해서도 신라젠의 주가를 추적해서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신라젠이 또 불확실성에 쌓였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압수수색이 들어가면 이게 이제 결과가 빨리 안 나오잖아요. 또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분명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그럼 그때까지 주가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밑꼬리를 달고는 있지만 이 부분의 회복이 뭐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신라젠의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라고 기본적으로 보시는 게 맞고 일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이런 압수수색에 대한 결과를 조금 더 확인하시는 게 맞고 더 나아가서는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저가 매수를 역시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렸 대로 살짝 좀 보류를 했다가 다시 한번 또 타이밍을 노려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약바이오주 투자심리 개선에는 신라젠과 코롱생명과학의 주가가 반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제약바이오주는 참 급등락이 심합니다. 호재가 나오는 종목은 앞서 이제 인트론바이오도 찍어드렸지만 이제 상한가 혹은 급등하는 모습들, 뭔가 이제 악재가 나오는 종목들은 조금 많이 빠지는 급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약주 내에서도 이제 그 수급 쏠림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좀 안정이 돼야 업종 지수가 추세적으로 우상향을 할 것 같으니까 일단은 신라젠에 나온 이 미공개 정보 이용 관련된 압수수색 결과들에 조금 주목할 필요는 있겠다. 다만 이제 신라젠 자체로는 하방이 좀 많이 열려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하자. 이 정도로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